제1월 6일자 신문 브리핑입니다. 청문회 영상을 좀 보다가 시작하는데 보니까 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 뭐 여당 의원들이 결정적인 증거를 못 잡은 게 아닌가 좀 걱정이 되네요. 어떤 분들은 보고서 뭐 시원하다 그러긴 하는데 시원한 것보다는 일단 판단이 우선이니까. 자, 조선일보 1면입니다. 박 대통령 방어 전략, 법리보다 정치, 탄핵 심판 공개 변론, 최순실 본재판 동시에 열려. 박 대통령 측 특검 수사팀장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 있다. 이재만 안봉근 이영선 핵심 증인 빠지고 윤전추만 출석. 서석구가 이제 변론한 거를 내가 봤는데 그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여튼 좀 개판이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적 중립성 가지고 물고 뜨는 걸 보니까 역시 조선일보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자, 대통령 직무 청사를 광화문으로 옮기겠다. 문재인 권력개혁 공약 발표. 검찰의 수사권 경찰에 넘기고 국정원 국내 정보 수집 업무 폐지. 굉장히 좋은 개혁이네요. 근데 수사권 관련해서는 사실 좀 말이 있었어요. 경찰이 옛날부터 이제 경찰의 수사권을 보장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옛날에 노무현 때도 그랬던 적이 있나.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경찰에도 사건이 여러 개 터지고 그러면서 무산되고 그랬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문제가 터지지 않을까. 검찰이 지금 수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를 해결할 필요는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이런 말이 있네요.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제어하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보충적 수사권만 갖도록 하겠다. 라는 게 이제 문재인 인터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서울 부산 1시간 50분 직행 KTX 달린다 뭐 그런 얘기 있고요. 어제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이면입니다. 무정차 KTX 타면 비행기보다 부산 10분 빨리 간다. 사실 이제 역에 내리는 거니까 비행기보다 나을 수도 있지. 왜냐면 공항은 보통 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 그지? 고속철 이제야 이름값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운전기사 없는 무인버스 12월부터 판교에서 첫 운행. 오, 그래? 버스 기사들이 10인승 이제 셔틀을 운행할 거라고 하는데 버스 기사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지 않겠나 걱정이 좀 되네요. 일자리 얘기는 없네. 한번 디램 관련한 이야기 있고요. 자, 3면입니다. 박 대통령 측 예수도 군종재판의 십자가 촛불 국민 민심 아니다. 변론을 이렇게 하는데 변호인단 측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국회 박 대통령 측 날선 공방이라 그러는데 뭐 날이 그게 종교의 칼날인가 알라우 아까바라 그런 건가? 권성동은요, 법사위 권성동은 그 박 대통령 본분망각 헌법 법률 위배에 파면해야. 그다음 박 대통령 측에서는 뇌물죄 성립 안 된다. 촛불 집회 주도 세력은 민주노총이다. 윤전추는 누구지? 행정관인가? 세월호 때만 똑똑히 기억한다. 오전 8시 30분 박 대통령 받고 내가 미용사 태워서 청와대로 왔다. 뭐 그런 얘기 있고. 박 대통령 측 탄핵과 무관한 발언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제지하기도 했다. 안종범 측 압수수색 대응 문서에 휴대폰은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야, 이 증거인멸 아니에요? 윤전추는 행정관이군요. 최순실 억울한 부분이 많다. 안종범 정호성도 혐의 부인. 검찰 대통령 공범 증거 차고 넘쳐. 검찰은 이제 자기 입장을 정했나 보네.
이리 붙고 저리 붙고 그러더니 검찰 법정서 증거 기록 추가 공개. 최순실 윤 전 추 처음 보는 여자다. 청와대에 간 일도 없다 진술. 그 다음에 이제 이랜드 그룹에서 84억 사건 관련해서 그게 사과문이 광고 형태로 나와 있는데 근데 어제 다른 기사를 보니까 정규직도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 임금 체불하고 그랬다 그러던데 파보면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사면입니다. 경제보복부서는 안 가고 경제보복부서는 안 가고 쌓아둔 게만 들은 야권. 그러니까 이거는 야권은 뭐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방중했다 그러는 그 사람들인데, 자, 민주 방중단 중국 상무부 광전 총국 등 경제 문화 일정은 취소. 중국 외교부 산하 단체와 간담회만. 2시간 동안 반사드 주장 들어. 의원들 반박이나 논쟁은 안 해. 사드 보복에 항의하러 한다더니 한류 금지 등 해당 부서 방문 안에 중국 외교부에 이미 전달했다 말만. 이거는 조선일보가 좀 악의적으로 쓴다고 난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 간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 인천 쪽 사람들이 많고 중국 관광객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구 사람들이거든. 송영길 같은 사람들이죠. 그냥 이게 민주당 차원에서 일단 독자적으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황교안님 안녕하세요. 폐학에서 여기까지 오셔주다니, 이 방송까지 와주시다니 되게 감개무량하네. 뭐하는 사람이지? 자, 아무튼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보낸 건지는 잘 모르겠고 아마 그냥 자기들끼리 간 것 같은데, 아무튼 가서 욕만 먹고 올 겁니다. 욕만 먹고 지금 조선일보한테는 한 주, 2주 정도 계속 꼬투리 잡히겠죠, 그죠? 중국이 여간 뻔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 상식적인 사람들이었으면 애초에 사드나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사단이 안 났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의원들은 얻는 거 없이 그냥 돌아올 거라고 난 기대합니다. 예상합니다. 기대한다기보단 예상합니다. 그래. 새누리신당 낯뜨거운 굴욕 외교. 민주정부가 못한 일을 대신했을 뿐이다. 민주당 솔직히 고마운 일 아니냐. 사드 반대 당론 정한 국민의당. 민주는 찬반 당론부터 정하라. 예, 요것도 그 방중 관련하는 거죠. 보세요. 한 일주일, 한 주, 길게 가면 2주 계속 우려먹을 겁니다. 기사로 안 나와도 사설로 나올 거고. 유승민 연일 문재인 안보관 때리기. 송민수 회고록 논란 거론하며 북한의 의견 물어봤더니 기막혀 민주 사드 방중에 매국행위. 무능한 비서관 유승민 씨가 이제 문재인을 안보관 가지고 문제 삼고 있다. 특전사 출신이면은 그 정도면 리버트 미국 대사 40분 전 이임 이자회견 취소. 왜?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오면입니다. 문재인 노무현 정부 때 못 고친 게 한이다. 검찰개혁 선전포고. 이번엔 강력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고위공직자 수사 공수처 신설도 검찰과 친노의 악연 작용한 듯. 친노. 오. 친노. 정말 전문적인 용어죠. 정말 전문적인 용어인데 친노라는 표현은 진리 아니면은 뭐 신 뭐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건데 전부 다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무도 없는 사실 찾아오면. 아무튼 그런 개념인데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그런 프레임을 들고 왔네요. 아무튼 그 검찰 개혁하는 건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독점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요, 대구시에는 시의원이 한 명 비례대표 빼고 전원이 다 새누리당 소속이에요. 전주는요 딱 반대입니다. 전주는 전라북도 전주 있잖아요. 전주는 이제 한 명 빼고 전부 다 민주당이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절하게 섞여 있어요. 어쨌건 너도 꼴 보기 싫고 나도 꼴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 경쟁한단 말이지. 경쟁하면서 좋은 정책도 나오기도 하고 족같은 정책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 당이 독점 체제가 굳어져 있으면요, 그 오히려 이제 퇴보하는 할 때가 많아요. 전주가 민주당 독점이라서 사실상 독점이라 가지고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좋진 또 않습니다. 민주당은 민주당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 당들이 같이 경쟁하는 게 제일 좋은 체제입니다. 자, 대통령 24시간 공개, 광화문 청사 직무 현실성 있나? 문재인 국민과 소통 내세우며 공약, 전문가들 경호 등의 허점,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 보기 힘들 것이다. 청사를 옮기고 정부 청사든 뭐든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옮겨가는 건 난 찬성합니다. 그 서울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어요. 분산이지. 분산시키고 그리고 지방들이 각각 다 자치할 수 있도록 이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나는 되게 찬성하는데 서울바라기 우리 그 서울바라기 분들께서는 아마 또 싫어하실 거고. 정치권 문재인 벌써 대통령 됐는데 김칫국 마시지 말라. 국민의당 여권에서는요, 새누리당에서는 약속 남발 상투적 포퓰리즘이다. 국민의당하고 그 유김당에서는 노무현의 가족 비리에는 문재인도 책임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년입니다. 개헌특위 민주 빼곤 모두 조기 대선에도 그 전에 마무리. 야, 그게 되게 재밌네. 사진이 되게 재밌는데 창당 발기인 대회라고 해서 이제 유승민하고 저 뭐 이인재가 유승민하고 김무성 맨 앞줄에 있고 뒤로 이제 따뜻한 보수 그다음 깨끗한 보수라는 큰 이제 현수막도 있고 뭐 그 유김당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개헌하자는 사람들은 여전히 개헌하자고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들은 어쨌건 대선 전에 개선하자고 계속 구실을 잡을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밀 수 있는 최고의 아젠다거든. 도대체 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사람들이 받아들인 아젠다 있잖아. 그런 게 지금 개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개헌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 그리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거야. 근데 워낙 지긋지긋한 나머지 그냥 개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지금 잘 잡고 있는 거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면은 행정부의 권한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입법부하고 사법부에 더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은 하지 않고 무조건 개헌해야 된다, 의원 중심으로 해야 된다, 의원 내각제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현재 문제를 완전히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돌려버리는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 아니면 내가 배가 고픈 게 문제야. 배가 고픈 게 문제인데 누군가가 우리 집에 불을 질렀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픈 게 문제겠습니까? 우리 집에 이제 불난 게 문제겠지? 그런 식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난 되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헌 얘기하는 사람들은. 얘기한다고 해도 우리는 대선 이후에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하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자, 재벌개혁과 노무현의 14선언 받아들인 신당. 노무현의 14선언은 2007년에 이제 김정일이라고 회담하고 발표한 선언입니다. 이거는 유김당 이야기고요. 자, 김종인 국회에 총리 선출권주는 분권형 4년 중임 대통령제 검토 가능하다. 문재인의 4년 중임제는 분권과는 상관이 없어 보인다. 네. 반기문 11일쯤 귀국 후 14일쯤 팽복항 찾을 듯. 선거 연령 18세로 하향, 신당 하루 만에 번복. 어제는 한다며. 아무튼 뭐 재검토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조선일보의 논조는요, 엄밀히 말하면 반민주당이 아니고 반문재인이에요. 혹은 그 시기에 가장 유력한 야권 대권 후보에 대한 반대죠. 8면입니다. 국가위기 특정 세력으로는 못 넘는다. 최강 드림팀 만들겠다. 손학규 인터뷰인데 참 손학규는 되게 오래 살아남네. 뭐 인터뷰가 반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임명진 새누리 알고보니 서청원 집사 있는 교회다.
서청원 죽음 강요하는 성직자는 한국에 한 명뿐이다. 서로 아무튼 논란이 있는데, 임명진이 하는 게 새누리당을 살리는 길이고요. 서청원이 계속 개기는 거는 새누리당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거는 확실해요. 별로 그 새누리당이 사는 거를 별로 나는 원하진 않지만, 어차피 그 잔당들이 이제 유임당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하지만은, 그래도 임명진이 아무튼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 사람이 마음에 들냐 들지 않냐는 거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정합적이냐는 건 다른 거거든요. 안철수 대 호남 중진, 반기문과 연대놓고 내분 조짐.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버릴 겁니다. 버리고 유김당하고 합당은 모르겠고, 아무튼 같이 힘을 합쳐서 반기문을 밀겠죠. 안철수는 이제 수구 세력과는 손을 못 잡는다 뭐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 박지원 같은 사람들이, 박지원 뭐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안철수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안철수는 지금까지 충분하게 이용해 먹었으니까. 자, 신면입니다. 수업 가면 배신자 낙인. 도서관은 한번 놀러가 봤죠. 이거는 체육특기생 학사관리 관련한 이야기인데, 이제 정유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불거지니까 막 제도를 고치려고 하는데, 급하게 지금 하려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그 입시 교육이나 아니면은 특히 체육 쪽, 그 예체능 계열 교육은 좀 많이 기형적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지금 막 문제 터졌다고 이제 막 그 외양간 고친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마 심각한 부작용들을 더 많이 낳을 겁니다. 체육특기생 편견 깬 유서연, 새벽까지 숙제하다 코피 쏟기도. 그리고 역시 이제 그 항상 조선일보에 빠지지 않는 미담이 하나 있고요. 그런 말 들어보셨나? 그 성공한 사람의 인생은 미화돼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고려대 연세대 체육특기생 뽑을 때 학력 최저 기준 적용, 부정입학 대책 마련 나서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만약에 내가 학사학위가 3개가 있어, 4개가 3개가 있어, 그러면은 3개가 있는데, 난 남들한테 나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지 않아. 남들은 그냥 남이 하는 걸 하는 거지.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어떤 분야에서 특출나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살라 그러는 거는 그 사람이 갖고 있던 운이나 배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처사죠. 그런 의미에서 난 미담 기사들이 예를 들면 사회면에 나오는 걸 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조선일보에 그런 면이 참 많아. 자, 12면입니다. 김기춘, 조윤선 사회면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했다. 조윤선이 위증했네? 특검, 국정원 문체부도 관여 확인. 최순실, 박 대통령 개입 여부 수사. 네, 그렇답니다. 상상할 수 없는 100억 수임료 받은 죄. 최유정 징역 6년. 이게 최유정 사건은 내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건이 되게 좀 기가 찹니다. 그러니까 정관예우 문제도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뭐 검찰을 썩어 빠진 검찰이란 문제도 엮여 있고, 아무튼 법원 문제도 엮여 있고, 지금 아주 개판입니다. 이게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 그러니까 최순실 우병우 게이트의 시작점이 사실 정운호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된 건데, 정운호가 이제 그 화장품 회사 대표인가, 아무튼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도박을 되게 좋아했어. 그 투박 때문에 이제 정관 예우를 이용해서, 예를 들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아니면 무슨 이런 정관 출신 변호사들을 비싼 돈을 주고 고용해서 이제 수임해가지고 변호하게 됐는데, 이게 집행유예를 못 받아버렸어요. 집행유예를 못 받아버리고 고용을 했는데 실형을 받아버린 거야. 실형을. 그래가지고 정은호가 개빡쳐가지고 이제 하나씩 불기 시작한 게 이제 그거였거든요. 불고 그다음 자기들끼리 자종질환하면서 막 터지고 그런 게 지금까지 온 건데, 그 정은호가 이제 배신당한 그 변호사가 바로 최유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유정이 이제 부장판사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제 수임료 100억 받고 그거 한 거지. 그 집행유예를 못 받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은호 쪽에서는 네 집행유예 못 받았으니까 수임료 준 거 내놔라. 일부 내놔라 그랬나? 아무튼 내놔라 그랬는데, 최유정이 싫다.
좆대봐라 막 그렇게 해서 서로 좆대보라고 막 얘기를 하다가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진짜로 좆대버린 거죠. 아무튼 지금 뭐 조선일보에서는 짜투리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아무튼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말씀을 드렸고, 정관예우라는 게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 라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리고 정관예우 때문에 검찰하고 그 뭐예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흐려지느냐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한 단서를 주는 사건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징역 6년을 받았다는 게 이게 1심인가 2심인가 모르겠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박준영 의원 선거사무장도 집유 2년 실형. 이거는 국민의당 의원 관련이고요. 자, 한번 넘어갈까? 또 사고친 김승현 회장 셋째 아들 술집 종업 폭행 순찰차 파손, 경찰 죄질 불량 영장 신청 기록, 뭐 그런 사건이 있답니다. 13면입니다. 제2옥시 사건 일으키면 문 닫을 각오해야. 공정위 실손해액의 최대 3배 징벌적 배상 연내 도입키로, 그런 얘기 있고, 14면입니다. 체불임금 작년 1조 4천억원, 일본의 10배, 경제규모 일본의 절반 불과한데 체임 체불임금 1년 새 1천억원 늘어. 협력업체가 비용 절감 뒤 뒤집었어. 인건비부터 줄이는 악순환 때문이다. 조선일보의 이제 취지는 요거네요. 요 기사의 취지는 임금 체불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임금 체불의 원인으로 꼽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하청구조, 원정 하청, 이제 하청이 하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구조 때문이다. 좋은 지적이라고 난 생각합니다. 읽어보시든지. 자영업자 공무원도 IRP 가입 가능. IRP는 개인형 퇴직임금이라 그러는데 그렇답니다. 넘어가 봅시다. 18면입니다. 대선 때 갈등이 뒤끝인가? 트럼프 CIA, DNI 줄이겠다. DNI는 국가정보국이랍니다. CIA하고 뭐 다른 그건가 보죠. 국제면 뭐 다른 특별한 얘기 없고, 국경에 이제 스모그가 개판이다 뭐 그런 얘기 있고. 문화면입니다. 문화면은 근데 특별한 얘기가 또 없군요. 특별한 얘기 없습니다. 진짜 별 얘기 없네. 스포츠면도 특별한 얘기 없고요. 신문은 선생님면은 이번에는 그 미술 관련한 이야기네요. 자, 29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63년 만에 미국서 받은 6.25 훈장이라는 칼럼이 있는데 넘어가죠. 네, 넘어가 봅시다. 특별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소신껏 치른 딸의 작은 결혼식, 예식장 꼴불견이 모두 사라졌다라는 칼럼입니다. 뭐 결혼을 작게 했더니 다 좋았다 뭐 그런 얘기 같고. 자, 넘어가 보죠. 30면입니다. 한방 맞고 시작하는 출판계 라는 면인 칼럼인데, 요거는 이제 송인서적이 부도난 거 90억원, 어음 등 90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를 맞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요 이야기인데, 아마
그 도서 사업 관련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짧게 이제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그런 글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사적인 구조를 쭉 적어 놓으신 것 같아. 자, 두뇌 없는 문외 국가가 되어간다라는 칼럼입니다. 나라가 이상해졌다. 두뇌 기능이 망가져 국가적 침해에 빠졌다. 촛불 민심이 권력을 바꿨지만 뜨거운 심장만으로는 나라가 진보하지 못한다. 야,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쓴 글인데 진보라는 표현이 부제에 들어가다니 참 대단하네요. 대단한 글인데. 이게 무슨 취지냐면은 글의 취지는 뭐냐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많은 얘기들이 이제 막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나라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 좋은 쪽으로 발전하기보단 할수록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 복합적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가의 두뇌 기능이 망가졌다는 사실이다. 나라를 이끄는 정치, 관료, 경제 엘리트들이 문제 해결 능력을 잃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전략적으로 대응하지도 못한다는 뜻이다. 예, 요게 글의 내용입니다.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근데 이 아저씨 글을 지금 보니까 좀 극단적이셔서 나는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거든요. 4차 산업혁명 쇼크라는 칼럼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 일자리 문제인가? 기술 발전 관련한 건데, 근데 단순하게 뭐 일자리 문제에 초점을 둔 건 아니고요. 그냥 총체적으로 그냥 가볍게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자, 31면입니다. 부역자라는 단죄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부역자라는 단죄. 문체부 관료들의 마음이 편치 않은 이유는 또 있다. 미래재단이나 K스포츠재단 전립 허가를 내주고 예산을 몰아주거나 청와대에서 블랙리스트를 전달받아 집행하는 실무에 참여했다며 일부에서 부역자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부에서 국정농단을 도왔다는 뜻에서 내 부역자라는 딱지까지 붙이고 있다. 근데 요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체부 조직 전체를 부역자나 부역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지나칠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이다. 그래 뭐 글 취지는 좋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썩 적절한 글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뭐 그런 글이에요. 자, 외국 이주민의 잠재 능력 사장되고 있다. 이런 칼럼이 있어요. 이주민의 잠재 능력이 사장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유치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하면서 잠재 능력을 발휘하고 지역에 공헌하게 하려면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만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취지의 글이에요. 한국어 교육하고 뭐 그러자는 글인데 뭐 나쁘지 않은 글이에요. 그냥 정론이죠 그냥. 자, 31면의 사설입니다. 탄핵 심판 의도적 지연은 허용될 수 없다. 변호인단이 막 지연하고 이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면 증인들. 자, 문재인 청와대 검찰 국정원 권력 축소 공약 큰 방향은 맞다 라는 사설이 있습니다. 개헌투기 최소한 대선 전에 개헌안 합의 도출해야. 조선일보는 조기 대헌을 밀고 있고 조기 개헌을 밀고 있고요. 이건 또 뭐야? 1월 7일 오후 2시 가자 특검으로라는 그 광고가 있고요. 미스바 대각성 구국기도회 및 애국대회라는 칼럼도 있어요. 아, 칼럼이래. 그 광고도 있습니다. 조선경제는 뭐 특별한 얘기 있겠나? 강남 재건축 단지에도 행복주택 들어선다. 뭐 좋은 일이네. 사람들이 주민들이 되게 반대하겠네. 그리고 행복주택에는 차 갖고 다니는 고소득자, 그러니까 좋은 차 갖고 다니는 고소득자들이 아마 들어가겠죠. 우리나라 그렇지. 다른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아, 3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 규제 법안 100여 개 쏟아낸 국회 재개 대응도 못하고 소가리. 소액주주가 사회이사 선임하고 누구에게나 담합 독과점 고발권 채용 불합격 사유 일일이 알리고 미성년자에게 거액 증여된 가산세. 야당 촛불 민심 반영 처리 박차. 여소야 따라 통과 가능성 높아. 재개 정진국은 국기 우선인데 우린 기업 경제 위축시키려 해. 이거 좋은 법안이냐?
좋은 법 아니에요 이거? 소액주주 사회이사 선임하는 거는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거잖아. 누구에게나 담합 독과점 고발권이 있다는 거는 담합하고 독과점을 분명히 문제로 인정하고 나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잖아. 채용 불합격 사유 일일이 알린다는 말은 지난번에 대성에너지 사건처럼 기업들이 이제 채용 관련해서 사람들 갖고 논다는, 사람들 갖고 놀거나 아니면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그냥 일괄적으로 취소해버리는 그런 상 맞겠다는 거고, 미성년자 거액 증여된 자산세 한다는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나보다 재산 많이 갖고 있는 한 10억, 20억 갖고 있는 10살, 7살 어린애들한테 편법으로 재산 물려주는 그런 거 맞겠다는 거잖아요. 엄청 좋은 법안 아니에요? 근데 조선일보에서는 뭐 취지를 뭐 이렇게, 아무튼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사라고 난 진짜 생각이 드는데 좀 미묘하네요. 그러니까 기사는 이렇게 써놓고 좋은 법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보니까 좋은 법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또 글을 써놓은 것 같기도 하고 좀 미묘합니다. 오면입니다. 이렌트파크 정규직 수당도 떼먹었다. 요건 이제 연장근로 수당 관련한 얘기입니다. 하루 16시간 연장 근무시켜놓고 8시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 책정, 식자재, 물품 운용 비용까지 관리 직원들이 떠안기도. 지난번에 84억 사건이 이제 비정규직 관련한 사건이었고 이번에는 정규직 관련한 사건이 터졌는데 8시간, 16시간 근무했는데 8시간 근무한 거를 줬다는 거는 일단 이거는 법 위반이기도 하고 현행법 위반이고요. 기본적으로 현행법 위반이고 임금도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줬다는 의미네. 3분의 1, 4분의 3분의 1, 5분의 2 쯤밖에 안 줬다는 얘기네요. 요거는 자세하게 읽어보시길. 정규직이라고 다들 깠죠. 정규직도 엿먹을 수 있습니다. 특히 포괄임금 문제 같은 게 그래요. 100만원 주고 나서 100만원에서 좀 덜 일할 수도 있고 더 일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이제 포괄임금 문제인데, 근데 보통은 덜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더 일하는 경우가 많죠. 다른 뭐 특별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볼 게 좀 있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일보 보겠습니다.